이별의 아픔을 달래기 위해 산에 오르기 시작한 30대 여성. 본격적으로 등산에 취미를 붙이면서 동호회에도 가입하게 됩니다. 그곳에서 만난 12살 연상의 남성과 연인으로 발전하며 결혼까지 약속했는데요. 그러던 어느 날 등산용품 관련 사업을 하던 남자친구가 제품 개발차 1박 2일로 지방 산행을 다녀온다고 했는데 무슨 일인지 연락이 잘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불안한 마음을 애써 달래봤지만 추궁 끝에 알아낸 진실은 충격적이었습니다. 남자친구가 전 여자친구와 이별 여행을 다녀온 건데요. 결혼도 약속했고 그전까지 아무 문제 없었는데 이 일을 덮고 결혼해도 되는 걸까요? 자, 당사자 특정 이유로 저희가 실제 사례 조금 각색했다는 거 미리 말씀드립니다. 자, 산에 뭐 많이 조금 지나긴 했습니다만 단풍 구경하러. 자, 오늘 사연 속 주인공 같은 경우는 뭐 산에 가는 이유 좀 특별한 이유였다고요. 네, 일단 30대 여성인데요. 2년 정도 사귄 남자친구랑 헤어지고 산에 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일단 이 여성 같은 경우엔 빨리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고 싶다 이런 입장이었는데 그 전 남자친구가 계속 결혼을 미루더라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도대체 왜 이러는 거냐 갈등을 빚었는데 알고 보니까 이 전 남자친구가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워서 사채까지 쓴 상황이었던 거죠. 이 여성이 이걸 알고 나서 이걸 다 끌어안고까지 결혼을 할 수는 없겠다라는 판단이 들어서 결국 이별을 선택을 하게 됐는데 그러면서 마음이 너무 힘들었다는 겁니다. 생각을 정리하기 위해서 혼자 산에 다니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등산을 시작했는데 등산이 생각보다 너무 잘 맞았던 거죠. 그 뒤로 이 등산에 빠져서 거의 매주 산 다니는 게 취미가 됐다고 합니다. 박 변호사님 등산 좋아하십니까? 저는 뭐 어차피 내려올 거 왜 올라가냐 이렇게 좀 생각하는 어차피 내려올 거 지자 뭐하러? 요수라고. 예, 저는 뭐 지자를 쓰기 때문에 물을 좀 더 좋아하는 편입니다. 산도 뭐 좋아하긴 합니다. 자, 그렇긴 한데 이 등산에 제 친구들 보면 등산에 빠진 사람들은 너무 좋아합니다. 정말 여러 막 영상도 보고 장비도 사고 밤에 야간 등반도 해볼까 막 이런 아이고야. 고민들 하거든요. 하다 보면 결국은 동호회를 좀 찾기 시작합니다. 하다 보면 같은 취미, 비슷한 취미 가진 사람들 이제 구하기도 하고 같은 연령이라든지 같은 취미 가진 사람들하고 같이 뭐 봄에는 지리산, 여름에는 한라산, 가을엔 또 설악산 가줘야 되는 거거든요. 겨울엔 덕유산. 막 산마다 막 갑니다. 그렇게 가다 보니까 이 계절별로 1박 2일 산행도 있고요. 동호회 회원들하고 너무나 무척 가까워지게 됩니다. 양 변호사님 여기까지는 좋습니다. 네, 예. 여기까지 좋고요. 더 좋은 일이 생깁니다. 그 동호회에서 리더격을 맡고 있는 40대 남성하고 가까워졌다라고 해요. 나이 차이는 꽤 납니다. 흔히 말하는 말로 띠동갑이었는데 이 남성이 등산 전문가로 소문이 날 정도로 굉장히 등산도 좋아했고 경험도 많고 게다가 또 주변 사람들에게 뭐 매너 좋고 이런 인기남이었던 거예요. 여기서 더 깊은 어떤 공통점, 뜻밖의 공통점이 나오는데 그 남성이 등산을 시작하게 된 계기 역시도 이별의 아픔을 극복하기 위해서였던 겁니다. 이 남성 같은 경우에는 이 사연의 여성은 2년 사귀었는데 이 남성은 7년 사귄 여자친구랑 그 여자친구 집에서 반대하는 바람에 헤어져서 그 이별의 아픔에서 벗어나려고 등산을 시작했던 겁니다. 그렇습니다. 일단 40대 남성, 12살 연상. 좋습니다, 교수님. 네, 뭐 그분 입장에서는 이 어린 여자친구가 얼마나 이뻤겠어요. 12살이면은 진짜 띠동갑인데. 그래서 뭐 아주 둘 다 이별의 아픔을 견디면서 서로 외로움을 달래면서 아주 관계가 진척이 많이 됐고요. 그런데 이 여성분은 그전에 사귀었던 사람, 헤어진 사람이 있다고 했었잖아요. 예. 근데 그분의 문제는 금전적으로 너무 그 어려움이 있어서 그래서 사실은 헤어지게 됐는데 그런데 지금 이 12살 많으신 이분은 등산이 취미인데 그 취미를 이용해서 등산 용품을 관련된 그런 사업을 하신답니다. 그게 업이군요. 사업 수완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 경제력과 그리고는 뭐 여러 가지 말도 통하고 그래가지고는 나무랄 게 없는 관계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좋은데요, 뭐. 네, 이렇게 새로운 사랑을 한창 키워나가면서 이제 결혼까지 약속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어느 날 뭐 새로운 등산 제품이 하나 있는데 뭐 이거 개발도 하고 테스트도 할 겸 그 동호회 회원들 데리고 1박 2일 등산 다녀오겠다라는 얘기를 이 남자친구가 꺼냅니다. 그런데 뭐 이런 적이 종종 있었기 때문에요. 그래라고 얘기를 하면서 보내줬습니다. 그런데 연락이 평소보다 좀 잘 안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바쁜가 보다 하고 있었는데 같이 출장 갔다던 그 동호회 회원 있잖아요. 그 회원의 SNS에 그 출장지가 아니라 전혀 다른 곳 게시물이 올라온 거예요. 그래서
아니 뭐 출장 간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라면서 연락하다가 남자친구가 이 회원이랑 같이 안 갔구나, 거짓말을 했구나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다녀온 남자친구에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남자친구가 실토를 했는데 그 대답이 충격적이었습니다. 그 7년 사귀었다는 전 여자친구 있잖아요. 그 전 여자친구로부터 얼마 전에 연락이 왔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연락이 닿아서 이별 여행이 필요한 것 같아서 둘이서 1박 2일로 이별 여행을 다녀왔다는 겁니다. 참. 예, 뭐 양 변호사님. 이별 여행 뭐 있을 수 있다고 얼핏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문제는 이미 이별한 지 2년이 지난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7년 사귀다가 헤어져서 2년이 지났는데 웬 이별을 또 해요? 그러니까 여성에게 연락이 온 건 이런 겁니다. 사실 저 여성 아까 그 부모님이 반대해서 이 사연 속의 남성과 헤어졌다고 했잖아요. 근데 부모님이 반대해서 다른 남자를 만났는데 그 남성하고 결혼도 이루어지지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저 여성 입장에서는 뭔가 좀 심란했던 상황인 건 맞아요. 그래서 이 전 남자친구, 2년 전에 헤어진 남자친구가 생각이 나서 연락한 것까지는 저는 이해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걸 받은 남자친구가 아니 지금 새로 결혼하기로 한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연락이 왔는데 자기 말로는 뭐 처음에는 지금 만나는 사람 있으니까 안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다가 그냥 한 번만 만나달라고 해서 만났고 뭐 완벽하게 이별을 하기 위해서 여행을 가자고 해서 그걸 거절을 못했다고 하는데 아니 2년 전에 헤어졌는데 완벽하게 정리가 안 돼 있으면 그 다른 여성이랑 결혼 약속 어떻게 한 거예요? 자, 정말 이것만 아니면 모든 게 다 괜찮고 완벽했던 남자친구였는데 전 여친과의 이별 여행이 결국 이 두 커플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별별 극장 남자친구 역할의 박지은 변호사, 여자친구 역할의 이자연 기자가 준비했습니다. 자, 레디 액션! 야, 박지훈, 7년 사귄 여자친구랑 이별 여행? 야, 길을 막고 세상 사람들 누구한테나 다 물어봐라. 이게 말이 되는지. 네가 얼마나 속상한지 내 다 알고 있다. 뭘 걱정하는지 내 다 안다. 앞으로 절대 이런 일 없다. 이번에 진짜 싹 다 정리하고 왔달게. 됐고. 나 진짜 거기서 무슨 일 있었는지 상상도 하기가 싫다. 내가 요즘 잠을 못 자, 열받아서. 아이, 열받지 마라. 열을 왜 받노? 우리 거기 가서 방을 2개 잡았다. 진짜 아무 일도 없었고 막 순수하게 서로 잘 살자. 우리 잘 살자 하면서 잘 헤어져 왔어. 내를 믿어도 결혼하고 문제 생긴 남자들보다 차라리 먼저 가서 이게 더 낫지 않나? 우리 우리 말고. 진짜 방을 2개를 잡았든 3개를 잡았든 이제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지 말고 저리 가. 말도 걸지 말고. 좀 살려둬. 그렇습니다. 진짜. 예, 자, 모르겠습니다. 그 이수정 교수님, 네. 부군과 결혼한 게 몇 년도시죠? 기억도 안 나네요. 너무 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인간적으로? 한 90년대 초. 네, 아니에요. 80년대 했어요. 우와. 예, 아무튼. 자, 네. 그때 이별 여행이라는 그 표현이 있었습니까? 저희는 없었죠. 지금 저런 조가 나타난 지는 한 30년 덜 된 것 같아요. 이별을 기념하기 위해서 여행을 가서 1박 2일로다가 밤을 지새운다? 상상하기가 일단 어려운 일이죠. 근데 어쨌든 이 사건의 경우에 이별 여행이 이제 쟁점이 되지만 기본적으로는 이 관계가 저는 의심이 되는 게 애당초에 끊어졌던 관계인지 그거를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결혼이 잘 안 되고 뭐 그런 어려운 과정 중에 지금 12살 어린 여자 이제 동호회 회원이 호감을 표현하니까 이게 처음에는 좀 양다리 비슷하게 진행이 됐던 건 아닌가? 이 남자의 말을 도대체 몇 % 정도 믿을 수 있을까? 이게 이제 근본적인 의심입니다. 야, 범죄 심리학적으로 이렇게 접근을 하니까 약간 좀 무섭기도 하고. 예, 좋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별별 상담소 오늘의 궁금증 짚어보죠. 자, 결혼을 약속한 남친이 전 여친하고 이별 여행을 갔다가 걸렸어요. 이 결혼해도 되겠냐 하시는데, 자, 양 변호사님. 이혼 전문 변호사 입장에서 이 결혼 추천하고 싶으십니까? 뭐 이건 추천하고 안 하고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일단 법적으로만 따져봤을 때는 이 정도의 단계는 법적으로도 약혼이라고 인정을 하고요. 그리고 약혼 도중에 다른 사람 만나는 것도 부정행위의 일종으로 봐서 사실상 이건 파혼하고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는 법적 사유가 발생을 한 겁니다. 다만 행사하느냐 마느냐는 전적으로 이 여자친구분에게 달린 건데 한 가지 교수님도 의문을 제기하셨지만
사실관계를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정말로 이게 진짜 2년 만에 연락을 해서 어쩔 수 없이 마지못해 뭐 옛날에 오랫동안 관계가 있었고 또 이 남자가 또 이런 어떤 마음이 좀 약하고 이래서 그냥 어쩔 수 없이 한 번이었던 건지 이걸 확인을 해봐야 되고 그게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이면 뒤돌아볼 필요 없이 끝내는 거고요. 딱 한 번이라면 단계를 또 넘었습니다. 딱 한 번이라면 그래도 여자친구 사람에 따라서는요. 이런 것이 한 번이라도 있으면 내내 마음에 걸려하는 분들도 계시고요. 아니면 두 사람이 얘기를 해서 풀어나갈 수 있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 선택은 그때 있지 여자친구의 몫이다. 어디까지나 결정은 여자친구가 있는데 그 전제 조건이 진짜 남친이 정말 한 번이었는지를 먼저 알아보시고 그다음에 내가 이런 걸 넘길 수 있는 사람인지 아니면 볼 때마다 그놈의 이별 여행이 생각이 날 것인지 그걸 한번 곰곰이 따져보세요. 진짜 광고 보고 있는데 갑자기 뭐 이별만 하면 막 또 생각날 거 아니에요. 그럼 못 살죠. 자, 교수님께는 마지막으로 여쭤볼게요. 네. 자, 박 변호사님, 도라지님이 박지훈 너무 꼴보기 싫어. 왜요? 연기를 너무 잘해요. 아유. 제가 그런 날 아니고. 너무 꼴보기 싫어. 자, 이별 여행. 뭐 옛날에 유행가가 있었습니다. 원미연 씨가 불렀던 이별 여행. 그 가사를 보면 이별 여행은 어떤 걸 이별 여행을 말하냐면 그 있었네. 진짜. 노래가 있었어요. 한 80년대인가 90년대 정도의 노래인데 90년대. 투명한 너의 눈빛이 너무나 부담스러워. 뭐 이제 보내줄게. 뭐 이런 가사들이 있는데 그 이별 여행 어떤 걸 의미하냐면 두 사람이 이제 헤어질 때 다른 사람을 만나고 있는 상황이 아닐 때 그럴 때 정리하는 차원에서 하는 이별 여행을 말하는 거지. 다른 사람을 만난 상황에서 다시 이별 여행은 그렇습니다. 이별 여행이 아니고 다시 만남. 재결합 이런 느낌이 드는 여행이에요. 재결합 여행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만나고 있는 분한테는 상당히 배신적인 행위라고 보기 때문에 저는 되게 부적법하고 부적절해 보입니다. 뭐 법률 얘기는 우리 양 변호사님이 하셨기 때문에 되게 부적절해 보이고 저는 좀 심각하게 고려를 해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요즘 세대에 제일 근접한 연령대인 우리 이자연 기자는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말 듣도 보도 못했고요. 이별 여행이라고 하면 보통 이미 사귀고 있는데 이제 마지막으로 이 여행 다녀오고 헤어지자 이 정도면 모르겠습니다. 맞아. 이런 걸 이별 여행이라고 한다면 모르겠지만 무슨 몇 년 전에 헤어진 여자친구랑 다녀온 게 바람 여행이지 이별 여행이 있겠습니까? 자, 교수님. 마지막으로 좀 조언을 해 주시죠. 일단은 불륜은 용인돼서는 안 된다 이런 생각은 갖고 있으나 문제는 이 여성의 입장도 뭐 나름 고민이 좀 있을 것 같아요. 그 전 남자친구가 너무나 경제력이 없어서 이게 생계의 어려움은 우리가 상상하는 고통을 넘어서기 때문에 그런 이제 파트너였다면 지금 현재 12살이 아무리 많아도 이 남자의 이제 여러 가지 사회적인 경제적 능력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예. 뭐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을 수 없을 거고요. 사람마다 다 이제 입장 차이가 있어서 제가 느낄 때는 극복할 수 있다는 판단을 하시면 그러면 이 사람을 또 용서해주는 상황이 전개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한편으로는 해봅니다. 네. 예. 자, 우리 가족 여러분들은 뭐라고 하십니까? 네, 많은 말씀 주고 계신데요. 일단 소큐트님 결혼하고도 몰래 만날 것 같다 하셨고요. 그까이껌님 여자친구분도요 전 남친이랑 이별 여행 좀 갔다 올게 하세요 오. 하셨습니다. 지구인님 좋은 아이디어. 이별 여행이라뇨 오히려 전 여친이랑 추억 하나 더 쌓고 왔네요. 이런 의견 주셨습니다.